안녕하세요. KPMCTV 안방환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ISO 45001 7번째 시간으로 제7장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KPMC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유튜브 바탕화면에 빨간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기본 개념에서 제7장 지원은 PDCA 사이클 중 2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본격적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자원과 내외부 의사소통 그리고 문서화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1 지원에서는 조직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전 과정에서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제공해라는 것으로 심사 관점은 조직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안엑스에서는 자원에는 인적 자원과 천연 자원, 기반 구조, 기술 및 재정 자원이 포함되며 기반 구조에는 건물, 플랜트, 장치, 유틸리티, 정보기술, 의사소통 시스템 및 긴급 봉쇄 등이 포함되며 자원의 종류는 제공되는 조직의 제품과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리 조직에 필요한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목록과 적정 수량 또는 재원 등이 파악되어 있어야겠습니다. 7.2 역량 적격성 A항에서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성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필요한 역량을 결정하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자신있게 나는 해당 없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인정기관의 스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로자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직무에 맞는 역량을 결정해야 할 것이며 B항에서는 근로자가 적절한 학력, 교육훈련 또는 경험에 근거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역량은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항에서는 역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효과성 평가를 하라는 것으로 B고항과 같이 조치에는 교육훈련, 멘토링, 재배치, 인원의 고용 또는 아웃소싱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때 요구사항에 따라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는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D항에서는 역량 기준, 역량 확보에 대한 조치 내용,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관점에서는 첫 번째 필요한 역량이 결정되어 있는지, 두 번째 학력 교육훈련 또는 경험에 근거한 역량의 근거는 무엇인지, 세 번째 역량 확보에 대한 계획과 효과성 평가에 대한 결과가 적절한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서화된 정보를 적절히 보유하고 있는지 등이 되겠습니다. 안엑스에서는 근로자 역량에는 위험요인 식별과 리스크를 다루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역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될 항목에 대하여 A에서부터 K까지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엑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근로자 역량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량과 이를 위한 교육훈련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안전보건 교육훈련 계획과 실시 결과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훈련의 근본적인 목적은 법규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역량 확보와 인식 향상에 지향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7.3 인식에서는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A항에서는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보건 목표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B항에서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에 자신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 C항에서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영향과 잠재적 결과, 그리고 D항에서는 관련된 사건, 사고와 조사 결과, E항에서는 위험 요인, 안전보건 리스크 및 결정된 조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하고, 마지막 F항에서는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사 관점으로서는 앞에서 설명한 A에서부터 F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인식하고 있는지 심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심사에 참여하는 인원, 즉 키맨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며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원은 현장 순회 등에서 만난 근로자에게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근로자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엑스에서는 근로자, 특히 임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자, 방문자 및 기타 인원은 그들에게 노출된 안전보건 리스크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칫 소홀할 수도 있는 항목이겠지만 조직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실행에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자나 외부 방문객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리스크를 인식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회사를 방문하다 보면 회사 정문 또는 본격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조직 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비상시 행동이나 집결지 등을 소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7.4 의사소통, 7.4.1 일반 사항에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항목, 시기, 대상, 방법에 대한 내외부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의 니즈를 고려할 때 성별, 언어, 문화, 독해 능력, 장애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수립할 때 법적 요구사항과 기타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안전보건 정보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내에서 생성된 정보와 일관성이 있음을 유지해야 하며 의사소통에 대한 증거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사 관점으로서는 첫 번째, 내외부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어 있는지, 두 번째, 의사소통 항목, 시기, 대상 및 방법은 적절한지, 세 번째, 의사소통 측면, 즉 외국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는지, 네 번째, 의사소통이 효과적이며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7.4.2 내부 의사소통에서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변경을 포함하여 조직의 계층과 기능 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심사 관점으로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조직의 계층과 기능의 내부 의사소통이 적절한지 확인할 것입니다. 7.4.3 외부 의사소통에서는 의사소통 프로세스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을 반영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가 외부와 의사소통되어야 합니다. 물론 심사 관점도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이 외부와 의사소통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외부와 의사소통해야 하는 법적인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서 의사소통 프로세스에 의사소통 항목, 대상, 시기, 방법, 그리고 담당을 설정해주면 좋겠습니다. 7.5 문서화된 정보 7.5.1 일반 사항에서는 A. 조직에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효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결정한 문서화된 정보가 무엇인지, B에서는 이 표준에서 요구하는 문서화된 정보를 파악할 것을 요구합니다. B고에서는 문서화의 정도가 조직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항에서 심사 관점은 첫 번째,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가 파악되어 있는지, 두 번째, 이 표준에서 요구하는 13개 필수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가 수립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문서화된 정도는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 근로자의 역량에 맞게 구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7.5.2항에서는 문서화된 정보의 작성 및 갱신에 대한 내용으로 문서화된 정보는 제목, 날짜, 작성자, 문서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형식은 언어, 소프트웨어 버전 또는 그래픽일 수 있으며 매체로서는 종이일 수도 있고 전자매체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들 매체에 대한 적절성과 충족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사 관점으로는 이들 문서화된 정보가 적절히 작성되고 갱신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문서 또는 기록이라는 용어로서 대부분 종이를 매체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문서화된 정보의 정의에는 기존의 문서와 기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형식도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7.5.3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에서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및 이 표준에서 요구하는 문서화된 정보가 다음 사항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항에서는 필요한 장소, 필요한 시기에 문서화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B항에서는 정보의 누출, 훼손 등으로부터 문서화된 정보가 보호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포, 접근, 검색 및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보관, 보존, 변경 관리, 보유 및 폐기 등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에서 입수되는 외부 출처 문서는 적절히 식별되고 관리됨을 보장해야 합니다.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에서 심사 관점은 첫 번째, 문서화된 정보는 적절한 장소 또는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 두 번째, 기밀 등 잘못된 사용으로부터 보호되는지, 세 번째, 배포, 접근, 검색, 사용, 보관, 보존, 변경 관리 및 폐기가 적절한지, 네 번째, 외부 출처 문서가 식별되고 관리되는지 등이 되겠습니다. 문서화된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면 모든 부분에 있어 기준, 즉 프로세스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결과는 기록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명확한 문서나 기록이 아닌 말이나 관행으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불편한 조항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ISO 45001 제7장 지원에 대하여 소개드렸습니다. 지원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운용에 앞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인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필요한 역량 개발과 함께 안전에 대한 인식과 내외부 의사소통 그리고 문서화된 정보의 작성, 갱신, 활용, 보관 및 폐기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ISO 45001 요구사항 제8장 운용을 통하여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본격적인 실행 부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